안녕하세요. 오늘은 6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PCR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리큘러 클로닝 메소드 챕터에서 맨 처음에 이제 리스트릭션 엔자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이제 PCR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PCR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원래는 이제 대면 강의 같으면 그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라고 해요. 그 전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일단은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친구들하고도 얘기해 보고, 그리고도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보통 지난 시간까지 한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그래서 일일이 이제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이해를 하기 원하는 학생은 꼭 이해를 시키고 넘어가도록 하는데, 지금 이게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뭐 그럴 상황은 안 되는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이제 뭐 그런 친구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래도 어느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 Q&A란에다가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나중에라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PCR 마무리 조금 하나만 더 할 게 남아서 PCR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벡터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죠. 지금 우리 핸드아웃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PCR을 하는 목적은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벡터 안에 집어넣기 위함이에요. 벡터 안에 집어넣으려면 이제 이 PCR 마무리하면 벡터를 배울 텐데, 벡터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요. 서큘러한 더블 스트랜드 DNA예요. 그래서 보통 벡터의 정의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는, 스스로 그러니까 셀이 이렇게 있으면 크로모조멀 DNA는 이렇게 있고, 크로모조멀 DNA 굉장히 큰 거죠. 그거 외에 아주 작은, 그리고 서큘러한, 근데 얘도 레플리케이션을 해야 되고, 얘도 역시 그 후대에 계속 플라스미드, 얘가 이제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건데, 플라스미드가 후대에 전해지려면 얘도 레플리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레플리케이션이 되려면 우리 나중에 이제 레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DNA 폴리머레이즈가 레플리케이션을 시작하려면 어느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리지너블 레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부분부터 이제 더블 스트랜드가 풀리면서 레플리케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역시 어느 부분에는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는 서큘러한 크로모조멀 엘리먼트가 크로모좀이 아닌 엑스트라 크로모조멀 엘리먼트를 우리가 플라스미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는 서큘러한 엑스트라 크로모조멀 엘리먼트를 이제 플라스미드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런 플라스미드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이 플라스미드에 실어서 다른 셀에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특정 유전자를 이제 발현시키고자 하는데, 플라스미드가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쨌거나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가 크로모조멀 DNA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이제 PCR을 통해서 이렇게 절편을 만들었어요. 이런 프래그먼트를 우리가 얻었다고요. 이 프래그먼트를 얻었으면 얘를 이 벡터 안으로 집어넣어 줘야 될 거잖아요. 집어넣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특정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이 부분, 작은 부분을 제거하고 이 부분이 쏙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도 역시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잘라줘야 된다고요.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잘라줘야 되는데, 원래 이 부분 크로모조멀 DNA 상에 이 옆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가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없겠죠. 대부분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PCR을 할 때 그 PCR 프로덕트에 우리가 원하는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 시퀀스를 넣어주고 PCR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PCR 할 때 프라이머에다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PCR 계속 배웠으니까 PCR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가 뭐 ATG부터 TAG, 스타트부터 스탑코돈까지 있는 시퀀스가 여기다 라고 하면 프라이머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ATG를 포함하고 UAG를 포함하는 TAG를 포함하는 이런 시퀀스 프라이머로 만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PCR이 되겠죠. 그런데 얘를 그러면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가 여기 없잖아요.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가 없으니까 벡터에다가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얘를 잘라서 A라는 리스트릭션 엔자임, B라는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잘라서 여기다가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A라는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B라는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없을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PCR을 할 때 여기에다가 이 프라이머 첫 번째 한쪽 프라이머에는 A의 시퀀스, A의 프라이머 시퀀스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쪽에도 스타트하는 여기가 5' 쪽인데 5' 쪽에다가 B라는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를 넣어서 프라이머를 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하이브라이제이션 되겠지만 이 A라는 리스트릭션 엔자임 시퀀스 뭐 GATTC, 뭐 AAGCTT 뭐 이런 시퀀스 특정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인식하여 자를 수 있는 시퀀스를 여기다가 프라이머 넣어주면 이 프라이머 부분은 여기에 바인딩하지 못하겠죠. 이 시퀀스 원래 크로모소멀 DNA 시퀀스에 있는 시퀀스가 아니니까. 프라이머 20개는 이렇게 바인딩을 하지만 여기도 20개는 바인딩하지만 이 부분은 바인딩하지 않더라도 PCR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이 부분만 스페시픽하게 바인딩하는 시퀀스에 가서 붙고 PCR 되는 거라 이 부분이 그냥 끝이 5'이 아니라 3' 끝이 덜렁덜렁하게 남아 있는데 근데 이런 프라이머를 가지고 PCR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에 A 프라이머 시퀀스가 이렇게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시퀀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하고요. 길어야 되겠네. B라는 프라이머가 붙어 있고, B라는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가 있고, 이렇게 PCR을 한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PCR 첫 번째 스텝에서 템플레이트를 디내추레이션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가 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프라이머가 붙은 상황.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 익스텐션을 시키면 얘가 이렇게 익스텐션이 되겠죠. 이렇게 익스텐션이 될 것이고, 그렇죠? 여기까지 따라오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빼고 생각할게요. 이 부분은 빼고, 이 부분은 또 그 다음에 디내추레이션 돼서 프라이머가 붙으면 얘는 이 오리지널 템플레이트는 또 이런 모양을 만들 테니까 얘도 오리지널 템플레이트는 이제 빼고 지난번 요 용어 우리 OIP의 용어를 썼었죠. 이제 I예요. 얘네들은 I 각각 생긴 I들.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사이클이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이 부분에 가서 요쪽 요 프라이머가 여기 가서 붙겠죠. 여기 가서 붙는데 얘는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아이가 여기 붙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사이클에. 그러면은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게 그 다음에 프라이머 익스텐션 되면 이렇게 쭉 가다가 원래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퀀스인데 그 다음에 앞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얘랑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시킬 수 있는 시퀀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맞나요? 예. 얘도 역시 익스텐션을 쭉 하고 나면 여기까지 되고 이 파란 시퀀스도 이렇게 만들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I고 이게 P잖아요. 이게 I였죠? 이게 P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i를 빼고 생각해 보세요. i를 빼고 여기다 i를 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에 뭐가 붙겠어요? 똑같은 이 프라이머가 붙겠죠. 이런 프라이머가 붙을 것이고 여기에는 이런 프라이머, 이 프라이머가 붙을 거예요. 맞아요? 맞나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증폭하면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만들어져요. 얘도 역시 이렇게 증폭하면 얘가 만들어져요.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PCR을 할 때 내가 이 프로덕트, PCR 프로덕트를 PCR을 해서 어떤 벡터에 어떤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이용해서 내가 PCR 한 프로덕트를 여기다 넣을 거다라는 것을 미리 결정하는 거예요. 미리 생각을. 내가 PCR한 이 프로덕트를 어떤 벡터에 어떤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집어넣을 거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PCR 하려면 당연히 프라이머를 회사에다가 신청을 한다 그랬죠. 합성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프라이머를 합성해 주세요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은 PCR만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것을 이 부분은 A라는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시퀀스를 넣을 거고 여기다는 B라는 리스트릭션 엔자임 시퀀스를 넣을 거라고 하면 한쪽 프라이머에는 A라는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인식하여 자를 수 있는 시퀀스를 끝부분에 붙인 다음에 내 프라이머를 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한 20개고 여기가 보통 GATTC 뭐 이런 식으로 6개니까 이런 식으로 26개 원래는 여기다가 뭐 좀 더 다는데 뭐 그런 거 생략하고 뭐 일단은 26개 여기도 보통은 20개인데 여기다 6개 시퀀스를 이런 식으로 해서 PCR을 하면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원래는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안 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를 양쪽에 넣으면 최종적으로 PCR한 프로덕트 끝에 내가 다음에 이용할 리스트릭션 엔자임 시퀀스 사이트가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으로 PCR 프로덕트가 만들어진다. 이 그림은 한 번만 그려보시면 다 이해가요. 이 그림은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3페이지에 보면 클로닝 PCR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PCR 프로덕트를 우리가 목적이 PCR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얘를 결론적으로는 벡터 안에 넣어야 되니까 넣으려면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잘라서 넣어야 되고 그러면 그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는 어디 있냐? 프라이머를 제작할 때 미리 어떤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잘라서 어느 벡터에 넣을 거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그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사이트를 프라이머 합성할 때 같이 만들어주면 최종적으로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를 양쪽에 가지는 내가 원하는 PCR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나요? 예, 여기까지가 PCR입니다. 원래는 PCR을 클로닝하는 데도 쓰고 또 만들어진 프로덕트를 뭐 뮤타제네시스 하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 목적으로 써요. 근데 가장 많이 이제 클로닝을 할 때 쓰는데 뭐 그런 얘기들 PCR만 가지고도 강의를 더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PCR에 대해서 클로닝을 하기 위한 PCR 방법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예.
하여튼 PCR 공부하느라 수고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벡터 14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핸드아웃 14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그림 한번 보세요. 가운데 그림을 보면 이게 박테리아 프로캐리어트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큰 동그라미가 가운데 하나 있고 또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호스트에 원래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크로모점이 있고, 근데 크로모점보다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엑스트라 크로모조멀 엘리먼트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ORIC라고 해서 오리지너블 레플리케이션을 가지죠. 그래서 오리지너블 레플리케이션을 가지는 정의가 거기 벡터 그 14페이지 제일 위에 벡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 동그라미 하나 있잖아요. 검은색 동그라미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Including an original application.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쭉 가다 보면 circular DNA라고 되어 있죠. circular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면 extra chromosomal element 프로캐리어트가 가지는, 그래서 프로캐리어트가 가지는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는 서큘러한 엑스트라 크로모조멀 엘리먼트를 보통 플라스미드라고 불러요. 이 플라스미드는 이제 원래 크로모점,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크로모점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된, 우리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실험 했었죠. 아니, 트랜스포메이션 실험 기억나요? 트랜스포메이션 실험에 보면 뭔가 외부로부터 DNA가 들어와서 그 DNA 때문에 형질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박테리아가 외부로부터 특정 DNA를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이 받아들인 그 DNA 안에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쓸만한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제 가지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몇몇 박테리아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 플라스미드는 박테리아나 이런 프로캐리어트에서 발견되었어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이런 것, 이런 작은 것, 그리고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도 가지고 거기 안에 뭐 쓸만한 유전자도 있고, 그 유전자가 계속 또 이 박테리아 안에 크로모점과는 별개로 이 박테리아 안에 계속 특정 단백질이 발현되고, 이런 신기한 플라스미드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면 이 박테리아에 있는 요 플라스미드를 이용해서 여기 안에 있는 유전자를 내가 원하는 다른 유전자로 바꾸어서 다른 세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딜리버리 시킬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특정 유전자를 실어서 다른 셀에다가 발현시킬 수 있도록 이런 비클, 딜리버리 비클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약간 모디피케이션 시켜서 만든 것이 벡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미드는 자연계에서 발견된 것을 보통 우리가 플라스미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플라스미드의 성질을 이용해서 약간 바꿔서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실어서 다른 세포에 이제 발현시키고자 하는 그런 역할로 사용하는 용도의 플라스미드를 따로 벡터라고 부르는데, 요새는 그냥 다 혼용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는 엑스트라 크로모조멀 엘리먼트, 서큘러한 이런 플라스미드를 가지는 셀이 있고, 또 이게 없는 세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셀과 없는 셀 이렇게 따지면 누가 더 잘 자랄 것 같아요? 똑같은 세포인데 어떤 세포는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세포는 플라스미드가 없어요. 없으면 아무래도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그 플라스미드를 엑스트라 크로모점 엘리먼트 외에, 그러니까 크로모점 엘리먼트 외에 다른 플라스미드를 또 레플리케이션 해야 되고, 거기서 또 단백질도 발현돼서 그걸 써야 되고,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디비전의 속도가 점점 느려져요. 그래서 두 개가 섞여서 자라면 점점 얘가 숫자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내가 성장해서 뒤떨어지니까 이 플라스미드를 바깥으로 버려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뭐
이번 학기에 실험을 잘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 그래서 보통 이제 플라스미드를 여러분들이 트랜스포메이션 그 앞에서 말한 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형질 전환 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우리가 보통 프로캐리어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벡터에 실어서 클로닝을 해서 프로캐리어틱 셀에다가 그것을 집어넣는 실험 자체를 트랜스포메이션 실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배운 트랜스포메이션과는 의미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DNA가 들어가서 형질을 전환이 되는데 우리가 외부의 특정 DNA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특정 셀에 넣어주는 프로캐리어트에 넣어주는 실험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 플라스미드를 우리가 원하는 플라스미드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이렇게 실어서 세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으면 아무래도 이 세포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안 들어간 세포랑 원래 자기 크로모소멀 DNA만 있는 세포랑 나는 이걸 넣은 세포잖아요. 넣은 세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는 누가 더 잘 자란다고 해서 얘가 더 잘 자라잖아요. 안 들어가게 더 잘 자라요. 그러니까 들어간 놈만 살든지 들어간 놈만 더 잘 자라게 하는 뭔가 안티바이오틱스라는 것을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안티바이오틱스 아는 거 뭐 있어요? 앰피실린, 카나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이런 것들, 이런 내가 넣어주는 플라스미드를 계속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용도로 안티바이오틱스를 셀에다가 처리를 해주는데 그럼 이 플라스미드는 그 안티바이오틱스의 역할을 막을 수 있는 안티바이오틱스 리지스턴스 진을 여기다가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앰피실린이라는 안티바이오틱스를 넣고 키운다라고 하면 보통은 플라스미드 안에 내가 원하는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안티바이오틱 리지스턴스 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미드를 넣어주면 여기서 안티바이오틱스 리지스턴스 진이 나오게 되고 이 진이 발현이 되게 되고 그러면 안티바이오틱스에 리지스턴스 할 수 있도록 이 셀을 만들어주는 프로틴이 발현이 돼요. 이 셀에는. 근데 이 셀에는 그 프로틴이 발현되지 않아서 똑같이 있더라도 이걸 배지에 이제 쫙 깔아주면 이 셀도 있고 이 셀도 있을 텐데 그 배지에 안티바이오틱스를 넣어주면 얘는 이 안티바이오틱스 때문에 죽거나 자라지 못하게 되고 얘는 이 안티바이오틱스가 있어도 살게 돼요. 그러니까 플라스미드가 일단 들어가면 들어간 셀하고 들어가지 않은 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구분하려면 원래는 그냥 안티바이오틱스가 없는 세포에 없는 배지에다가 얘네들을 깔아버리면 얘가 더 잘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죽거나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얘만 내가 원하는 유전자, 클로닝된 유전자가 들어간 아이만 살 수 있도록 하는 안티바이오틱스를 넣어주도록 꼭 되어 있어요. 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드럭 리스턴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드럭 리스턴스.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내가 이렇게 배지에다가 그러니까 셀이 있으면 셀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셀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클로닝한 이 벡터를 여기다가 트랜스포메이션 넣어주는 실험을 해요. 넣어주면 어떤 셀은 들어가고 어떤 셀은 또 안 들어가고 어떤 셀은 들어가고 어떤 셀은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이 배지에
스프레딩하면 깔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유전자를 세포에 넣었을 때 이 세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자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포가 이 유전자가 클로닝돼서 들어간 세포만을 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안 들어간 애들은 죽던지 자라지 않던지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얘가 들어가지 않은 아이는 죽게 만드는, 그리고 들어간 아이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환경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이런 앰피실린과 같은 안티바이오틱스를 배지에 깔아주는 거예요. 배지에 깔아주고 그 안티바이오틱스가 깔려 있는 배지에다가 이 셀들을 여기다가 스프레딩을 해줘요. 스프레딩을 해주면 이 플라스미드가 들어가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안티바이오틱스의 리스턴스, 안티바이오틱스가 있어도 살 수 있는, 있어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리스턴스 유전자가 발현돼서 이 플라스미드가, 이 벡터가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세포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안티바이오틱 리스턴스 진을 여기 보시면 셀렉터블 마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by far the most common approach to maintenance of plasmid through the incorporation of drug resistance gene, antibiotics resistance gene을 플라스미드 안에 넣어서 이 셀렉터블 마커 에피실린을 처리했을 때에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벡터는 우리가 이제 플라스미드에는 이런 드럭 리스턴스 진이 꼭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꼭 다 있는 건 아닌데 어떤 플라스미드에 보니까 이 드럭 리스턴스 진이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벡터를 만들 때 이렇게 좀 잘라서 사용하는 것 뿐이라고요. 뭐 어쨌든 우리가 벡터로, 그러니까 플라스미드가 아니라 벡터로 내 특정 유전자를 클로닝 한 다음에 이것을 넣어주는 벡터로 사용할 때는 그 벡터에는 꼭 드럭 리스턴스 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벡터가 들어간 것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이 좀 꼬이는데 이해가 가나요? 예, 그러니까 벡터의 기본적인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플라스미드의 정의죠. 플라스미드의 정의, 아까 그럼 이렇게 구분하죠. 플라스미드의 정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리지너블 레플리케이션을 가지는 서큘러한 엑스트라 크로모조멀 엘리먼트예요. 그렇죠? 그건 이제 자연계에서 발견이 된 것이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특정 유전자를 클로닝해서 다른 세포에 넣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 벡터라고 해요. 근데 그 벡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벡터는 당연히 플라스미드가 가지는 성질은 똑같이 가지는데 거기에 좀 더 다른 성질을 가져야 돼요. 좀 더 다른 성질. 그 다른 성질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 셀렉터블 마커, 드럭 리스턴스 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합시다. 오케이? 이제 플라스미드의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플라스미드를 벡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드럭 레지스턴스 진을 벡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벡터를 어떤 세포에 넣었을 때 벡터가 들어간 세포만 골라낼 수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벡터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조건. 그래서 여기는 책에도 오늘따라 좀 그러네요. 오늘 또 옆방이 공사를 하나 봐요. 좀 환경이 열악하지만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그래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벡터 한번 봅시다. 벡터를 설명할 때 이제 그림을 보고 하는 게 좋은데,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그림이 하나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에다가 이거 플라스미드예요. 벡터인데 여기에 보면 PBR 322이라고 이 벡터의 이름이에요. PBR 322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플라스미드가 있는데 플라스미드를 발견했는데 이 플라스미드를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클로닝해서 넣어주는데 사용하면 되겠다. 벡터라는 개념으로 회사에서 만들어서 연구자에게 제공된 최초의 벡터가 PBR322이에요. 그래서 이 벡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벡터가 가지는 플라스미드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겠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OR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레플리케이션이고요. 그리고 서큘러 하고요. 그 다음에 크로모좀 외의 엘리먼트니까 뭐 오리지널 레플리케이션을 가지는 작은 서큘러한 플라스미드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MFR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이 부분에 TETR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는 엠피실린 리지스턴스 지인이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쪽으로는 테트라사이클린 리지스턴스 지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 벡터에는 특별히 뭐 두 개나 필요 없는데 드럭 리지스턴스 진이 두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미드를 세포 안에다가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면 얘가 들어간 세포가 있고 얘가 들어가지 않은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를 어디다가 까냐 하면 엠피실린이 깔려 있는 배지에다가 엠피실린이라는 안티바이오틱스가 깔려 있는 배지에다가 깔면 얘는 살지 못하고요. 얘만 살게 되고 혹은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안티바이오틱스를 써도 동일한 결과예요. 오케이? 그래서 엠피실린이나 테트라사이클린을 넣어서 배지에다 넣어서 이 플라스미드가 들어간 놈과 들어가지 않은 아이를 구분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드럭 리지스턴스 진을 이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팔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PCR을 했어요. 여기다가 특정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 넣었어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넣으려면 여기 안에도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GATC 이런 시퀀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아예 딱 기준을 마련해 줬고 여기서부터 라고 하고 여기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끝번이 돼요. 그래서 번호를 먹여놨어요. 그래서 보통은 12시 방향에 1번으로 표시를 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는 보니까 4361 베이스 페어로 되어 있는 서큘러한 DNA. 여기에 뭐 롭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설명 안 할게요. 이거는 뭐 플라스미드의 카피 수에 관련된 뭐 그런 부분인데 이거 빼고. 그러니까 이 벡터는 여기에 한번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벡터 설명 한번 조금만 보고 갈게요. 15페이지 PBR322 강의가 너무 어렵네 오늘은. 예. 오늘은 PBR322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미안해요. 오늘 여기 지금 옆방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자꾸 이렇게 드릴 같은 걸로 뭐를 뚫고 있어서 지금 여기서 강의를 녹화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시간에 PBR322부터 다시 하는 걸로 합시다. 미안합니다. 수고했습니다.